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점점 핫해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 지인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해외 반도체 기업을 M&A 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는데 누가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Arm이나 NXP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나왔었습니다만 이들 기업은 몸값이 비싸거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 생소한 기업일지도 모릅니다만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기업이고 제가 진행하는 반도체 산업 강의에서도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기업이기도 하고 향후 성장 가시성도 매우 뛰어난 기업입니다. 사실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사업을 통해 쌓아온 막대한 현금을 내세워 M&A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미 M&A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인수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들을 물망에 두고 있는지 일절 함구하며 발표하지 않고 있기에 궁금증은 날로 커져가고 있죠. 아무쪼록 삼성전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기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그 중에서도 삼성과 시너지가 클 기업을 물망에서 찾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무려 12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및 유사 현금성 자산을 쌓아왔습니다만 막대한 현금성 자산에 비해서는 M&A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유럽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출장 가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두 번째는 이외의 경우이겠습니다. 기사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비중 있게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만의 TSMC가 장비를 싹 쓸어간다는 업계에 내 소문이 돌았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해 네덜란드에 방문했던 내용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쪼록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M&A와 관련된 출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기사에도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력으로 영위하던 반도체 사업과 성격이 다소 다른 영역이기에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여럿 내릴 법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는 국내 기업들이 취약한 아날로그 칩의 비중이 높고 저가형 칩이 다수이며 실리콘 외 새로운 실리콘 카바이드 등의 반도체의 역할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점을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도 함께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CPU, GPU, APU와 같은 칩에 비해 비교적 저성능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 왔기에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NXP나 인피니언도 마찬가지였죠. 2010년대 초반에는 누구라도 반도체 산업 발전은 모두 고사양 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막 과점 체제를 형성한 메모리 반도체에만 몰두했기에 저성능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습니다. 소수의 논문만이 다품종 칩 다각화의 중요성을 허공에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초반이 지나며 모바일 기기 시장이 중저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뒤이어 2010년대 후반부터는 차량용 반도체와 각종 IT 칩들이 또다시 붐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니 이들 중저가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능은 낮더라도 다품종이 요구되는 시기에 TSMC와 삼성전자가 섣불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점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또한 이러한 시장 성장의 수혜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와 IoT 시장의 성장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게도 가장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많은 투자자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실 텐데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이저 3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바로 NXP, 인피니언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들 모두 삼성전자가 M&A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모두 뛰어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MCU 시장에서도 손에 꼽히는 메이저 기업일 뿐만 아니라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각종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을 수준급으로 잘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나 인피니언은 유럽 상장사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ST 마이크로는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
미국 주식을 통해 쉽게 접근하기 쉽고 저 또한 미국 상장사 데이터는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이번 영상에서 다룹니다. 또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타이틀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mm급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업도 바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오래전부터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일부 미세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하기도 하며 삼성전자의 중요한 고객으로 자리잡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인연은 더욱 과거까지 올라갑니다. 2000년대 초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라는 제품이 반도체 산업의 대세가 될지는 당시 불투명했었죠. 이유는 당시 또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로 자리잡아가던 노어 플래시 진영의 제품 개발 속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어 플래시와 낸드 플래시는 모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인텔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노어 플래시를 이용하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결국 낸드 플래시가 시장의 승기를 잡았고,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시장의 강자로 올라선 반면에 인텔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두 기업은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기업이었죠.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다품 종화에 따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이번 1분기 실적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우상향 실적을 꾸준히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매출액이 120억 달러를 넘겼다는 점인데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증권가에서는 ST 마이크로가 매출액 12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 경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ST 마이크로는 매출 1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목표를 느즈막히 2023년으로 세우며 시장을 당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수적인 가이던스였을 뿐 시간이 지나며 목표를 앞당기며 목표보다 매우 빠른 2021년에 120억 달러라는 숫자를 가볍게 뛰어넘길 수 있었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설비 투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덩치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KPX는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요. 전방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볼 때 이러한 설비 투자는 결국 새로운 매출과 새로운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2021년에도 약 1.3조 원가량의 KPX를 지출한 바 있죠. 설비 투자를 지속하며 현금 지출이 잦으니 차입도 꾸준히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더욱 안정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근래야 글로벌 주식시장이 유동치고 있어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조정 구간이 언제나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어왔음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37조 원 수준인 반면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퍼 기준으로는 약 12에서 1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에 무려 9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하만은 스피커로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스피커보다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이래 하만의 실적으로 보나 제품 출시로 보나 삼성과의 시너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하만은 반도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인포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전장 부품만을 제조하는 차량 부품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하만은 글로벌 반도체 연합에 가입하는 등 하드웨어 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빈약하다는 점이 또다시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만을 인수하고 전장과 차량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NXP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입맛 다시기 좋은 인수 대상의 기업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은 향후 성장폭이 클 뿐만 아니라 삼성이 저력을 펼치기 부족했던 영역이기도 하고 하만과의 시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파른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날로 몸값이 치솟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의 NXP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창 퍼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차량용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NXP의 몸값이 치솟자 삼성전자가 인수 시도를 포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미 작년에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NXP의 인수가 비싼 가격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어려워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대안으로 인피니온이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충분히 염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NXP에 비해 약 40% 수준에 불과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M&A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여러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물고 올지 매우 궁금한데요. 근래 미국 주식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후보군 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주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이외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러 영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보유 계획 또한 일절없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으며,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근황을 공부하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영상 제작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도드렸습니다.